중요한 거는 보통 학원 관리 프로그램이 많아요. 뭐 수납 관리부터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중요한 건 학습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단지 선생님들 출퇴근 찍고 업무 일지 관리하고 뭐 진도 설정하고 이런 정도인데 이거는 학생들 학습 상황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창 하나 띄워놓고 하루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다 여기서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뭐 더 추가적인 기능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된 뭐 업무 일지라든지 이런 아이콘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럼 이제 학원에서는 더 이상 다른 프로그램 없이 이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수납까지 다 할 수 있고요. 숙제 현황도 원장님들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반 선생님이 숙제를 제일 안 시키나, 어느 반 선생님 숙제 완료율이 제일 떨어지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전반적인 통계 상황도 쭉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숙제 관리 요 툴바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사 업무를 클릭해서 숙제 관리를 클릭해서 여기 숙제 관리를 클릭해도 되고 이 모든 툴바들이 여기 다 아이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이걸 사용하시고 이게 익숙하면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숙제 관리는 여기 있어요. 보이시죠? 드래그인 드랍으로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킬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을 하면 아까 보셨던 창이 이제 뜰 겁니다. 조금 더 제가 살을 붙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2008년 1기 노원 수학학원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3학년 1등반부터 잘 안 보이시겠지만 9에서 2반까지 3, 4, 5, 6, 7, 8, 9학년들의 모든 반들이 굉장히 많죠. 반들이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자기가 맡은 반만 볼 수 있고요. 관리자는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오체고 2반 우리 저기 신무섭 선생님 반이네요. 월요일 4시에 하고 오는 뭐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요반 학생들이 김영우, 권은재 쭉 이렇게 해서 2, 4, 6, 8, 11명이네요.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데. 자, 이 반의 숙제 모습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숙제 정보들이고요. 대상자와 제출자, 완료율. 이 정답률이라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예습 수업만 한 상태에서 숙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력을 한. 해서 맞춘. 이게 어디까지? 여기 그 힌트 보고 맞춘 것까지 인정. 이 반의 평균. 87% 그러면 힌트 보기에서 맞춘 게 전체 87%라는 얘기죠. 13%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 반에 A클래스 5학년 A클래스 과학기 응용 4단원의 숙제 현황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맞춘 거, 힌트 보기 하지 않고 수정한 거, 힌트 보기 한 거. 이거는 풀이 보기를 한 거, 풀이 보기를 하지 않은 거. 저희는 X표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답 보기를 하고 오라는 거죠.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 수업을 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해서 요런 학생들은 좀 잘했는데 요건 좀 의심이 가죠. 이준호 학생 보세요. 27개 중에 20개를 한 번에 맞췄고 힌트 보기 한 거 하나도 없이 바로 요걸 갖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요런 친구들 간파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그 정확한 디테일한 정보가 나옵니다. 자,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 심재현 학생의 문항별 정보입니다. 심재현 학생 보시죠. 자, 1번 문제 정답 유무는 검은색. 채점 횟수 무려 9번입니다. 틀린 횟수가 8번. 맞은 수 당연히 한 번이죠. 이게 뭡니까? 힌트 보기 안 하고 점이라는 거는 설마 9번을 다시 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 넣어보고 아니니까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해서 맞췄다는 거죠. 자,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SNS는 뭐냐면 진행 상태를 클릭하면 지금 다 완료라서 여기 볼까요? 네, 요거 지금 진행 상태 딱 누르면 미진행, 이준호 뜨죠? 미진행입니다. 얘를 SMS를 발송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어머니한테 어머니 안 했습니다 하고 보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숙제 미제출자를 클릭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뜨죠? 이성범, 조성주 일로 와. 이 인간들이 지금 이 숙제를 안 했습니다. 저는 저희 학원 관리자니까 다 보이는 거죠. 저 2월 3일까지 해야 될 거를 둘레 6명이 안 한 거죠. 뭐 여행을 간 친구도 있을 거고 비율은 어마어마하게 적죠. 99. 몇 %가 숙제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자기 반 애들만 떠요. 그래서 얘네를 체킹을 하고 일괄적으로 앞에는 이름이 안 써있겠죠. 숙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어머니 숙제 안 했습니다. 누구 어머니 숙제 안 했습니다. 이렇게
뜰 수 있게끔 한 번에 SMS를 발송할 수도 있는데 SMS의 장점은 한 번에 여러 사람한테 보낼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은 피드백이 없어요. 얘가 엄마가 보고 숙제 안 했어? 너 해. 이렇게 했는지 그냥 스팸 메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웠는지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안 하는 애들은 계속 안 한다는 거죠. 어머님이 그냥 특별히 터치를 안 하면. 그래서 전화를 해야 돼요. 처음에 전화를 다 했어요. SMS 보내지 말고 전화하십시오. 그때 선생님들이 이거 어떻게 다 전화하냐? 제가 다 옆에서 지켜보고선 전화를 다 시켰죠. 제가 좀 유하게 생기진 않았지 않습니까? 인사 빨리 전화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전화를 다 해서 점점점 이 숙제 안 하는 왜냐하면 집에 전화가 오니까 귀찮으니까 시키기도 하고 어머님이 와 숙제 안 한 걸 이렇게까지 관리를 하나? 이런 어떤 장점들을 좀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숙제 습관 잡느라고 정말 선생님들이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전화를 했습니다. 초창기에 습관을 잡으실 때 SMS를 너무 맹신하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거에 너무 현대 문명에 발달된 나머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못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전화를 하셔서 개몽을 하고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잊어버리실지 모르셨으니까 SMS를 이제 발송한다든지 그런 나름의 계책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해서 뭐 학교별 학생을 이 SMS 창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능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교직원들한테도 보낼 수 있고 선생님들한테 쭉 한 번에 체크해서 내일 출근 시간 1시까지로 당겨졌습니다. 이렇게 막 보낼 수도 있는데 역시 SMS로 보내면 어떻습니까? 안 받았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하는 게 1차고 SMS는 2차 차선책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요렇게 정보를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보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걔가 숙제를 증명면책 꼭지점 몇 개인가를 찍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들어가면 걔가 좀 다르게 보일 거 아니에요. 확인 안 하고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만들어 놓은들 뭐합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운영 원칙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수업 전에는 출력해서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저희가 그래서 매뉴얼을 잠깐 만들긴 했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문항별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학생별 정보고 이건 문항별 정보입니다. 문항별 정보는 뭐냐면 1번 문제 우리 반에서 8명의 학생이 한 번에 맞췄고 2명의 학생은 뭐 이런 정도로 틀렸다가 맞췄다는 거죠. 정답률은 90%. 지금 이게 데이터가 온전치는 않은데 학원 정답률, 이 교재를 쓰는 우리 학원 아이들의 정답률, 전국 정답률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다 같이 학원이니까 나온다는 거죠.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유독 우리 반 정답률이 전국 정답률이나 학원 정답률에 비해서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반 애들이 못하거나 내가 뭔가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했다는 그런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 유독 우리 아이들이 높고 다른 데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는 내가 잘했고 그렇죠? 뭐 그런 판단을 그래서 사실 이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기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독특한 좀 특이한 상황들을 한번 딱 이 문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다 보는 게 아니라 몇 문제만 보고 마찬가지로 학생별 정보에서도 좀 특이한 녀석들 있잖아요. 28개 중에서 이렇게나 많이? 얘를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찍었는지 안 했는지. 다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2개, 2명 정도. 문항별 정보에서 한 2문제 정도. 이번 타임에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숙제보고서를 출력을 해서 이 모든 작업들이 끝났으면 숙제보고서를 출력을 해서 수업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여기 이거는 참 골아픈 보고서입니다. 골고루 많이 어렵잖아요. 어떤 문제 포인트를 줘야 될 게 없고 다 두루두루 어려워한 이 단원이 뭐죠? 7단원? 비례식 아니야. 평면도 여기 있네요. 평면도형의 둘레와 넓이겠죠? 여기 질문 많죠. 원래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 분수의 덧뺄셈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좀 조금 이상적이긴 하네요. 좀 이렇게 핵심 포인트 해야 될 게 한 3-4문제 정도 보이고요. 그죠? 어떤 숙제 보고서는 정말 깔끔하게 다 맞고 여기 4문제만 애들이 웅성웅성 있고 나머지 하나도 없는 그런 숙제 보고서도 있어요. 이상적이죠. 그죠? 자, 중요한 것은 숙제 보고서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뭔가 있는 거죠. 출력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디테일한 문항 정보 같은 거는 내가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바쁘니까. 근데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수업의 질이 결정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관리자가 이 선생님 문항별 정보 안 보고 수업 들어갔네? 이런 걸 확인할 수는 없어요.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생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훑어보고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수업을 들어가는 것이 이 기기라고 해야 될까? 이것을 최고의 효과를 노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듭 강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관리를 하고 있다 혹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학부모님께 알려야 됩니다. 어머님들은 스피드 매니저 못 보시잖아요. 오라 그러세요. 학원에 전화해서 어머님 학부모 간담회가 있으니까 바쁘시더라도 언제 오세요. 오면 틀어주는 겁니다. 우리 애들 이렇게 관리한다. 어느 학원에서 자기 자식이 뭐 몇 번이나 입력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 학원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자꾸 알려야 됩니다. 그 학원의 가장 좋은 홍보 전략은 전단지를 몇 천만씩 들여서 뿌리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을 적극 공략을 하는 겁니다. 뉴스터디 펜을 만들어 놓으면 이 어머니가 100장에 그 부모님들이 대한민국 최고 수학 뉴스터디 이런 거 그냥 뭐 음식 덮고 이러는 걸로 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영희 엄마 그 얘기 들었어. 거기 가면은 문항수까지 장난 아니야. 이 얘기 한마디 하잖아요. 무조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다니던 학원도 그만두고 옵니다. 왜? 경험자가 얘기를 하니까. 네? 암만 이쁜 말로 치장하는 그런 광고지보다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큰 홍보 대사라는 거죠. 반드시 학부모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네. 오셔서 보시게 하고 느끼게 해야 되고 최대한 장점을 많이 부각시켜서 그게 학원의 학생들을 많이 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 보여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숙제 수정이라든지 학생별 숙제 관리 이런 것들은 뭐냐면 숙제 수정 뭐 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초기에 기수 초기에 총무과나 데스크에서 이제 설정을 다 해놓죠. 반 진도표에 맞춰서 다 일괄적으로 해놓는데 뭐 설 연휴가 껴있는데 혹은 뭐 학원 개원 기념일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반을 통째로 우리 반 통째로 숙제가 목요일로 이전될 수도 있고 학생별로 선생님 저 일주일 동안 외국에 가요. 그래? 그러면은 노현지 너 요거는 내가 기간을 좀 조정을 해줄게. 해서 너 이거를 12월 18일부터 열어줄 테니까 1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31일 말고 좀 빨리 하자. 20일까지 끝내. 하고 너는 개념 강의를 강제 진행. 무조건 개념 강의가 먼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물론 걔가 틀어놓고 안 보면은 아무 이상 의미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00점을 맞은 경우에는 보너스 문제를 또 줄 수도 있고 그런 설정도 할 수 있고요. 문항을 한번 하고 이건 현지한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빼자.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삭제 기능은 왜 있냐면 우리 교재가 이제 종류가 4종류긴 한데 레벨이 한 7, 8개가 돼요. 당연히 비둘기집 원리에 의해서 어떤 반은 2교재 이상 쓰는 반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은 차이가 없으니까 뭐 고난도를 뺀다든지 그런 나름의 운영의 모를 살리기 위해서 삭제 파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조정할 수도 있고 신의 신. 내 마음대로 숙제를 막 갖다 붙였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끌어올 수도 있고 굉장히 큰 경쟁력입니다. 숙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디테일한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숙제 관리 창이 있고요. 한번 나중에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시험치 출력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아까 제가 그 4단계 완전학습을 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완전학습에서 틀린 것만 뽑는다고 했는데 내가 맡은 반이 뭐 3학년 1등 반이다. 이 반에서는 A클래스하고 아까 2종류 교재 말씀드렸죠? 2종류 교재고 얘네 교재 중에서 뭐 이번 주 2권을 나갔다. 그러면은 이것도 선택해야겠네요. 요거하고 여기서 상위 문제. 이거하고의 2권에서 니네 한 번에 맞춘 거 빼고는 다 틀린 문제야.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맞춘 거 빼고는 다 틀린 문제야. 아니면 그래 풀이보기까지 한 거는 그냥 안 틀린 걸로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 마음입니다. 단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은 풀이보기 한 것도 모르는 거라고 치는 겁니다. 자기가 푼 게 아니니까. 힌트 보기까지 한 것만. 해서 최소 문항과 최대 문항을 걸어놓고 출력 제목을 이렇게 설정하고 정답까지 같이 출력하겠다 해서 설정 완료. 아까 보셨을 겁니다. 해서 김필근이라는 학생은 세모가 하나 X가 없어요. 9문제가 상위 A클래스 상위에서
A 클래스 상위 문제를 랜덤하게 추출할 것이냐, 단계별 상위 문제를 추출할 것이냐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 문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A 클래스 문제를 랜덤하게 추출합니다. 잘하는 애들은 이거 해도 돼요. 그래서 얘는 한 문제만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마스터하면 이 단원은 끝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 남들은 이런 애는 9개를 틀렸는데 신재민이가 끙끙 풀 동안 얘는 한 문제 풀고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최대 문항을 10문항으로 맞췄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더라도 10문제로 맞춰집니다. 얘는 상위 A 클래스 지금 응용이니까 심화해서 9문제가 랜덤하게 추출이 되겠죠. 네. 근데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김필근이가 잘하긴 잘해요. 근데 얘가 문제를 제가 한번 봤어요. 이건 얘가 틀린 겁니다. 여기 보시죠. 세모 틀린 거. 여기 상위라고 써있죠. 문제를 봤더니 이건 얘가 못 풀 것 같아요. 왜냐면 얘 입장에서는 내가 그걸 왜 풀어야 되나? 틀린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대개 이 번호, 문항 코드를 나중에 그 교재를 이해하시면 어느 부분이 어렵다는 거 확인 가능하십니다. 근데 뽑혔을 때 좀 이랬을까봐 이거를 이제 삭제하는 기능, 삭제하는 기능도 갖고 있고요. 그럼 얘는 9문제네? 그러면 안 돼. 너는 너무 까불었기 때문에 9나에 이걸 한번 풀어봐. 그래, 이거 해서 선택 문항 추가하면 얘는 이제 통계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장난을 좀 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애가 루트를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 재밌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 장난 한번 쳐봤어요. 하도 잘난 척을 하길래 중3 걸 루트를 나온 걸 딱 줬더니 선생님 이게 뭐예요? 그래서 너 한번 풀어봐 그랬더니 꼼짝달싹 못하더라고요. 제 잘난 척하는 애들한테 좀 이렇게 악감정이 좀 있나 봐요. 못나서 그런지. 그래서 그런 장난 쳐봤고 얘는 틀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잘하는 애인가 보죠. 세모조차도 없어요. 힌트 보기에서 다 맞춘 거죠. 10문제 이렇게 다 상위 문제에서 나오게.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이라고 제가 친 겁니다. 가끔 제가 공부 좀 열심히 해 이렇게 제목을 치면 그렇게 나오겠죠. 오른쪽에는 학생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하고 밑에 답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름을 불러서 나눠주고 답지는 애들 이름이 역시 답지에도 새겨져 있기 때문에 풀어 갖고 와 한 다음에 애들이 갖고 오지 않습니까? 김필근 그래서 김필근이 답지 꺼내서 채점해주고 야 이거 토론했지 않냐? 하면서 이제 알려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첨삭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4단계 완전학습 시스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그 반드시 해야 되는 시스템 중간에 있는 거고요. 뭐 레벨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기 보였던 테스트 출력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뭐 풀 가지고 저도 학원밥 나름 한 10년 정도 먹어서 오래 붙이기는 자신 있습니다. 자르고 붙이고 최대한 그 복사했을 때 자국 안 나게 하는 그런 요령도 좀 터득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것도 노하우라고 생각하고 좀 이제 어린 선생님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거야 좀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맛이 없어졌죠. 그 사람들이 더 잘해요. 컴퓨터를 더 잘하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면 5만 문항이 들어있습니다. 수학 문제. 5만 문항. 자, 3가부터 9나까지 어떠한 단원에 자, A 클래스냐 단계별이냐 개념이냐 응용이냐 심화냐 뭐 중3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니까 응용의 1권의 어느 파트냐 토론과 발표 원이다 문제 보기 하면 문제가 뜨죠. 이렇게 뭐 하는 걸까요? 시험지 내는 겁니다. 시험지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는 문제. 야,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요거 요거 괜찮다. 자, 이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되기도 하고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한 번에 장바구니 담듯이 담아서 출력하면 제목 정답 출력할 거냐 하겠다 출력하면 시험지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는 거죠. 5만 문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과 수학을 벗어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심화까지 있어요. 물론 경시나 창의력 부분은 없어요. 근데 곧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문항 수가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인 겁니다. 약간 시험지 출력해보면 좀 촌스러워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인데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A4로 할 거냐 B5로 할 거냐 가로로 출력할 거냐 다단으로 나눌 거냐를 심플하게 딱딱딱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딱 보면 정말 멋있는 시험지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풀과 가위, 스카이스테이프 이런 건 없어진다라는 얘기죠. 수학에 있어서는.
이게 시험지 출력 기능이고 학부모님들은 아무 반응이 없고요. 선생님들이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풀 같은 거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요게 이제 그 시험지 출력에 관한 것들이었고, 자, 출결 관리는 뭐냐면 출석부를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출석부를 작성하는데 이제 온라인 출석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냐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분석지라는 게 있어요. 어머님 뉴스터디 학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라는 분석지 여기 뽑을 수 있거든요. 분석지에 뭐가 들어가냐? 점수, 출결 상황, 그쵸,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럼 거기에 그 데이터가 나오려면 점수나 출결 상황을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와, 그거 언제 다 입력하냐 하시겠지만 이렇게 영재반 하나 딱 찍어서 핵심 체크 수업했고요. A 클래스 했었고 단원수는 이거였다 하고 시작하면 다 출석으로 디폴트가 돼 있기 때문에 결석 없으면 저장 완료. 그럼 끝이에요. 네, 출석 끝난 겁니다. 출석 체크. 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클릭했던 수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학부모님께 보여집니다. 뭘 공부했는지, 네? 뭘 빠졌는지 이런 것들. 결석을 하게 되면 사유 같은 것도 거기다 적겠죠. 중요한 거는요. 제가 자꾸 학부모님들께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학부모님들께서 이거를 뭐 알면 와 뉴스터디 학원 좋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자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격이 있습니다. 피 흘려서 진짜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애를 학원을 보냈기 때문에 학원에서 대체 뭘 배웠는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자격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학원입니다. 해서 이런 것들을 쓰실 때도 결석을 했어요. 구민재가. 그럼 여기다가 사유를 쓰는 거죠. 가족 나들이 이렇게 써서 그러면 거기 어머님이 우리 맞아 이날 나들이 갔었지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컴퓨터로 쓴 글에 자기네 집 그런 상황이 나와 있다면 어느 어머니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죠? 결석 사유에 디테일하게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출석부를 대신 할 수 있고요. 성적 관리는 확인학습 성적을 이제 입력을 하는 거죠. 몇 점 맞았나. 이게 뭐냐면 성적을 입력하시는 겁니다. 뿌옇죠 지금? 뿌옇다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했고 전국적으로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원에 대한 테스트 점수가 전국 데이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평균이나 이런 걸 이제 산출할 수 있게끔 더 이상 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1차가 있고 2차가 있죠. 1차 시험을 보잖아요. 평균이 있을 거죠. 그러면 당연히 평균 아래인 애들은 100% 존재합니다. 그렇죠? 최소한 한 명이라도 존재해요. 평균 아래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 그거 받은 어머니는 99점이라 하더라도 평균이 100점이면 너 뭐냐?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하지만 이 친구는 83점을 지금 맞은 걸로 돼요. 평균은 어떤 평균이냐? 1차 시험 때의 평균이죠. 그럼 모든 학생들이 평균 위의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속임수가 아니라. 그렇죠? 반드시 1차에 어떤 점수를 가졌다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어머님들께. 그냥 어머님 얘 원래 83점이에요. 이렇게 속이는 게 아니라 1차엔 78점이었는데 보충이나 제시를 통해서 83점이 됐다. 그래서 평균 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점수가 공개되는 거는 어머님들한테 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휴회 사유가 돼요. 50점 맞았으면 누가 학원 보내겠습니까? 암만 잘 가르쳐도. 그렇죠? 그래서 4차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자 지금 이반은 좀 제시를 많이 안 본 것 같아요. 다시 제시를 본다든지 그런 보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점수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 역시 어머님들께 분석지로 제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해서 성적 입력하는 성적 입력 툴을 잠깐 보셨고요. 성적 통계를 이렇게 낼 수도 있죠. 뭐 100분위 점수, 최종 점수 이런 것들도 엑셀로 나중에 뽑으실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다 하시려면 교육을 들으셔도 잘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간단한 맥락만 보시고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성적 관리까지 보셨고요. 이게 이제 주로 선생님들께서 터치하시는 거고 이건 거의 안 건드실 거예요, 아마. 네, 안 건드실 건데 그래도 하나씩 더 보신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학습 지도안. 네? 그리고 뭐 삼라발전 1호부터 지금 현재는 중등부가 아직 안 올라왔네요. 조만간 이제 업데이트 될 겁니다. 요거를 하나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소수의 나눗셈 단원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우리 유현진 선생님을 중심으로 쭉 이렇게 나열한 거죠. 어떻게 하자. 소수의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여러 해 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 의견을 주셔야 돼요. 보시고 자, 의견 가셔서 아 그거 좀 이상한 것 같다 라든지 뭐 수정을 요한다 이런 것들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의견입니다. 보충자료는 그 단원과 지금 보여드렸던 단원과 관련된 보충자료를 선생님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재밌는 얘기라든지 뭐 만화라든지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LAS 분석 시스템 이게 바로 아까 BLS도 말씀드렸는데 LAS는 러닝, 어널리시스 분석이죠.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 분석 시스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분석지를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12월 달에 분석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LD, EI, A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LD는 전체적인 그 학습 데이터입니다. 러닝 데이터라 그래서 언제 출석했고 언제 결석했고 점수 몇 점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자, EI는 뭐냐면 학습 노력도입니다. 노력도라는 말 처음 들어보시죠? 점수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냐면 보시겠지만 여기에는 출결, 보충, 숙제 완료 시기, 숙제 완료 뭐 퍼센트 이런 학습을 어떻게 했느냐와 관련된 수치가 기록이 되는 거죠. 점수는 빵점을 맞아도 EI 수치라고 하거든요. EI 수치는 100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점수는 100점인데 얘가 EI가 60이야. 그럼 학원을 덜렁덜렁 다니면서 시험 잘 봤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어머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학습 노력도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이 스피드 매니저 안에 자꾸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 점수라든지 출결 사항 그리고 우리가 입력 안 하는 것도 있죠. 애들이 숙제를 언제 했느냐는 애들이 하면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수치로 계산이 돼서 어머님들께 제공이 돼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AR은 학습을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레코드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데이터만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노력도의 모습 이거는 뭐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놓은 거죠.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LD부터 먼저 보시죠. 여기다가 공지사항 같은 것도 쓰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의견도 쓰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인쇄를 한번 해보면 저게 LD입니다. 김필근이 또 나오네 이거. 네. LD. 자 이거 보시면 그냥 단순한 숙제 완료율이 어떻고 문항 54문항 중에 1차 채점에서 맞은 거 뭐 이런 거 1차 채점에서 맞은 거 2차인 거 3차인 거 미해결한 거 그다음에 평균 학생 점수 1단원 반평균 학원 평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쭉 데이터로만 나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이것만 내보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다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조금 더 분석을 해서 내보내려면 이제 아까 보셨던 이런 EI나 AR이 필요하죠. 자, 이거 선생님이 써놨나요? 여기다가. 자, 필근이의 EI 점수를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연 몇 점일지. 97.4네요. 네, 97.4. 여기 보시면 수업 준비라든지 개념 이해라든지 학습 자세 이런 것들이 숙제와 수업 참가 여부, 보충 여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그래프가 12월 달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게끔 분석을 하는 겁니다. 학원에 어떻게 다녔는지. 사실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어머님께 전화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이걸 모든 학생들에게 다 쓰진 못합니다. 학원에서 관리자가 하나 딱 띄워놓으면 무조건 요 밑에 공지사항으로 떠요. 하나 딱 설정해놓고 며칠부터 며칠까지 나가는 분석지에는 다 그 글이 뜨게끔 만드는 거예요. 잘못 실수해가지고 희망찬 새해를 보내십시오를 1년 내내 띄워놓으면 여름에도 막 그런 게 뜨게 되는 거죠. 그 설정을 잘해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우리 그 국어 선생님들이 말을 다 조합해서 몇 점부터 몇 점까지 어떤 말이 나오게끔 이걸 다 연구 작업을 해놓은 겁니다. 선생님 쓰실 게 없어요. 혹시 뭐 필근이 숙제 좀 시켜주세요 이런 말 쓰시려면 그냥 한마디 쓰시면 됩니다. 쓰는 칸이 또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EI가 또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AR. 저희는 이 세 장을 다 내보내고 있는데요. AR은 성적을 분석을 해요. 이건 좀 민감하죠. 그래서 이거는 내보낼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본인 점수와 반평균, 학원 평균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반평균은 1차 때 점수고요. 본인 점수는 2차 때 점수, 3차 때 점수입니다. 지금 얘는 요즘 칸이 살짝 띄어져 있는 거 보이나요? 원래 점수를 써야 되는데 얘는 원래 점수가 없나 봐요. 이게 1차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이 점수가 나가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그래프로 이제 비교 분석을 해놨는데 지금 이 그 그래프 자체도 보기 쉽고 조금 그럴싸하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딱 봐서 아 우리 애가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학원 정책적으로. 안 알려드리는 건 아니지만 괜히 나가서 긁어부스럼 만들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공지사항을 띄워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만드는 분석지 생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뭘 생성할지 기간을 어떻게 할지 이걸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서를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처음에 저도 컴퓨터로는 게임밖에 잘 못합니다. 네? 게임이나 뭐 한글 정도 치는 거, 뭐 그런 정도, 인터넷 서핑 이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용어도 낯설고 처음에 기획이야 뭐 아이들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얘기한 걸 잘 받아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이게 가능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죠. 아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냈는데 최대한 사용자가 편하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 저기 컨트롤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굉장히 익숙해지죠. 네. 그래서 처음에 보시기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익숙해지면 괜찮고요. 선생님들이 하실 거는 얼마 안 돼요. 관리자는 이제 상담실 쪽에서 작업해야 될 게 조금 있습니다. 초창기 설정이나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것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2기수 정도 지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저희도 이제 한 2년 사용하니까 그냥 뭐 내가 만든 것 같아요. 편합니다. 자, 도움말 기능은 뭐냐면 각 창마다 이 빨간 도움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다 이렇게 도움말을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아시죠? 제가 교육한 거가 좀 부실하거나 그러면 가서 이 도움말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다 저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 이런 기능이 있고요. 자, 숙제 현황. 이건 이제 관리자들이 볼 수 있는 창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 1월 달 거 한번 볼까요? 1월부터 뭐 1월 10일까지 한 열흘. 이게 데이터가 많아서 좀 뭐랄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10일치 하는데도 조금 걸리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반의 모습이에요. 네? 자, 이런 것들. 이 관리자가 보시는 거죠. 아, 어느 선생님 숙제를 좀 많이 하셔야겠구나. 자, 어느 선생님이 그 반의 대상 인원과 제출 인원 완료율 정답률이 100%네요? 그 뭐야? 아, 이 반은 다 맞았나 봐요. 질문이 하나도 없겠네. 정답률이 100%인 반이 있네. 처음 봤는데. 저도 오늘. 와, 대단한데? 이 선생님 누구지? 그렇군요. 이 교사 평균은 이 선생님, 아니, 잠깐만요. 상 줘야겠는데? 이 100%는 뭐냐면요. 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 기수에 이 반을 맡으면서 단 한 명도, 단 하나의 숙제도 안 한 적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거 불가능한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선생님 비교가 되겠네요. 그죠? 선생님 좀 서둘러 주세요. 이런 얘기. 뭐 기간에 맞춰 숙제를 해주세요. 이런 것들. 관리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창. 빨리 닫겠습니다. 실명이 거론되기 때문에. 자, 이건 상담 현황입니다. 아, 이거는 뭐냐면 역시 관리자가 보는 건데요. 상담 현황을 보기 전에 상담 관리를 보겠습니다. 전화하신 다음에 기록하시죠? 다들 있으실 텐데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입력하냐? 내가 맡은 반 있습니다. 내가 맡은 반에 이게 상담 횟수예요. 얘한테 누가 상담을 했는지. 클릭을 해보면 최근 한 달 동안 상담한 내용들이 이렇게 뜹니다. 뭐 그렇게 상담을 하셨어요. 그죠? 내가 새로 맡았으면 얘를 모르잖아요. 그 전에 상담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상담을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록하냐? 저희 학원에는 뭐 나름 상담의 계획이 있습니다. 정규반 1차 상담, 2차 상담. 그래서 뭐 정규반 3차 상담을 할 거다. 이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죠. 저희 학원만 것일 수도 있는데 체크리스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수학학원에서 킴맥클래스라는 영어하고 과학 단과를 하거든요. 전화하면서 이번에 어머니 영어 단과가 새로 출범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킹을 하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더라? 아니더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누르면 상담 내용을 기록해야겠죠. 그래서 계속 기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상담이 한 건이 완료가 된 겁니다. 아까 그 체크리스트 잠깐 보셨지만 이게 그 학원마다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한테 아웃풋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반을 끼고 있다면 6학년 마치고 종합반으로 갈 거냐 말 거냐? 응? 다음 기수 어떻게 움직일 거냐? 어머님은 이명박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라든지 그런 설문조사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학생들 데리고 학생 세미나를 할 거다. 과학고나 외고에 대한 세미나를 할 건데 생각이 어떠시냐? 하면 좋겠냐? 안 하면 좋겠냐?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았을 때 어머님들 반응이 어떻든가요? 그럼 목소리 큰 선생님, 별로예요, 하지 마요. 그럼 안 하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가 없는 상태에서. 요거를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 학원의 학부모님들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좀 확인하는 건 보여드릴게요. 상담하시면서 왼손으로는 전화기를 들고 있고요. 오른손으로는 이걸 클릭해보는 거죠. 신상 정보. 지금 사진이 안 뜨는데 사진이나 얘가 어느 반에서 뭘 했었나, 숙제는 잘해왔었나, 출석 정보, 시험 정보, 몇 점 맞았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어머님하고 전화하면서 어머니 시험, 얘가 언제 빠졌었냐면요 하면서 이제 하나 클릭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의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하시면서. 용이하겠죠, 상담이. 네.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죠. 학부모 세미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초등부, 중등부는 학생 장악력보다 학부모 장악력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학부모님들께 잘 전달하고 학부모님과 그 선생님과의 친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담이 학원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일단은 요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창을 상담 현황 보겠습니다. 이게 등수가 이렇게 나와요. 상담을 몇 건을 했느냐에 따라 포상 제도를 쓰셔도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학원 통계를 낼 수 있는 그런 창이 되겠습니다. 체크리스트 통계라고 하는 거죠. 아까 선생님들이 전화하시면서 다 입력을 한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고스란히 이제 쌓이게 되는데 이게 그 정보가 많으면은 좀 데이터를 읽어오는 게 좀 느리긴 합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2007년 4기의 정규반 5차 상담의 체크리스트가 이겁니다. 저희 학원에. 자, 뭐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반편성 응시 여부. 이번에 시험을 볼 거냐 안 볼 거냐. 보겠다 안 보겠다 모르겠다. 그래프. 거의 다 보겠네요. 그죠? 차기 이동 예상. 다음 기수 어디로 갈 거냐. 단과에 남을 거냐, 영재반 갈 거냐, KMO반 갈 거냐, 과고반, 특목반, AP반 되게 많죠? 이런 반으로 갈 거냐. 근데 여기 특목반이 지난번에 저희가 3반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가겠다는 애가 11명밖에 없어서 한 반으로 줄였습니다. 학원 운영을 미리 결정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 상담을 통해서.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일부 반들의 모습을 잠깐 보셨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이런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다 관리자들이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죠. 이것이 상담 현황이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상담. 뭐 이런 학생 관리나 이런 건 놔두시고요. 업무일지 같은 것도 이제 학원에서 업무일지들 쓰시죠. 업무일지 쓰시면 자, 우리 매일 업무일지 쓰고 있습니다. 1월 달 걸 볼까요? 자, 이렇게 선생님들이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를 자,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자, 금일 업무사항, 이길 업무 계획, 스마일 스터디 미입력자와 사유, 미완료자 사유, 기타 보고사항. 그래서 뭐 상담을 7건을 하셨네요. 이런 거 확인할 수도 있고 출결, 숙제는 입안에 해당 사항이 없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내가 작성을 할 수도 있고 검토를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중앙관리자들은 뭐 그런 시스템도 나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라인도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 디테일한 요소들이 많지만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스마일 스터디의 스피드 매니저 내용들이고요. 여기 있는 것들만 이제 주로 사용하실 것 같은데 아까 스마일 스터디 보셨잖아요. 그 중에 자, 하나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우클릭을 하게 되면 우클릭 안 해도 되죠. 학생 기록부라고 클릭할 수 있고 학생 머니 지금 뭐냐면 9번 준이가 수업 시간에 잘했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2077밖에 없어서 얘가 나보다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여기 지급 기능 얘 뭐 아무것도 없네. 이거 한복 하나. 지급 기능과 차감 기능이 있는데 지급은 잘했을 때 주는 겁니다. 차감은 뺏는 거잖아요. 뺏으면 안 되죠. 저게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어떤 지사에서 10,000포인트가 모이면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겠다. 그래서 상품권 주고 10,000포인트 차감. 그러면은 엄청나게 달려들 겁니다. 숙제 한 문제당 아마 7원인가가 붙을 거예요. 그럼 이제 숙제를 한 번 하게 되면 몇백 원이 쌓이겠죠? 거기에 맞춰 선생님들이 지급을 하셔야 되고, 자율학습 기능 있죠. 자율학습 기능은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면 또 돈이 올라가. 게임은 안 올라갑니다. 애들이 게임하면 올라가냐? 그거 올리면 다 게임만 하겠죠. 그래서 게임은 안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쪽지까지 포함해서 이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학생 기록부로 들어갔을 때 자, 여기 보시면 학생용 체험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구본준이 이름으로 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 이름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놈이 과연 숙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없는지, 옆에 친구한테 무슨 쪽지를 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죠?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는 이거를 얘기를 하면 애들한테 또 전달이 돼서 좀 보안을 유지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좀 다르죠? 약간 좀 고급스럽습니다. 그죠? 프리마라고 하는 영재반용. 그러니까 UI가 유저 인터페이스가 되게 다양해요. 3, 4학년용, 중학생용, 뭐 영재반용 다 이렇게 있는데 얘네는 가운데 숙제하기가 있습니다. 숙제하기 클릭해볼까요? 자, 미제출 뜨죠? 지금 창의력 숙제죠. 얘네들은 지금 창의력을 하고 있거든요. 창의력 숙제는 이게 풀 수 있는 계제가 아닙니다. 입력하는 계제가 아니기 때문에 창의력 숙제는 풀이를 보고 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이 목재를 잘랐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어떻게 입력을 합니까? 논술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창의력 숙제는 보는 게 숙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각각 1cm 길이를 적용해서 따뜻하면서 풀어냈어요. 그러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들으면 이제 숙제했다. 그러니까 일반 교재랑 달리 창의력 교재는 아시겠지만 그 뭐 도형을 이렇게 돌려보고 이런 걸 어떻게 입력을 합니까? 그래서 요거는 쭉 보고 오는 게, 혹은 복습하는 게 숙제입니다. 3문제 이상 복습해야 숙제가 완료로 떠요. 뭐 그런 것들도 지금 돼 있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창의력만 안 했네요. 레벨은 뭘 의미하냐면 아까 그 아이템 보셨지만 돈이 암만 많아도 레벨이 높지 않으면 못 삽니다. 레벨에 맞게끔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많이 해야 할 이유가 또 생기는 건데, 그래서 자율학습 기능으로 가시면, 자, 요거는 이제 이 친구는 뭐 7학년 가학기를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남병길이라는 우리 근세 수학자가 나오시죠?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애니메이션 강의를 들을 거냐, 아니면 잘생겼네요. 이 사람의 동영상을 들을 거냐, 이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 이제 다른 분이죠. 네, 이분이 막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들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잘 가르치는 저희 중계동 이지호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중학생 애들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중등부의 애니메이션 강의는 아까 뭐 노홍철 흉내냈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에듀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무슨 인수분해를 재밌게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뻔한 건데.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기 중등부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과 함께 실사 동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게임을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다 단원하고 연동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연구를 해서 저희가. 이 OX 퀴즈 같은 경우는 잠깐 맛 좀 보겠습니다. 처음에 레벨 1은 고양이가 나옵니다. 보스까지 깨려면 굉장히, 이게 맞냐 틀리냐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더라? 네, 맞습니다. 지금의 이렇게 단순한 연산이지만 보스 나오면 장난 아닙니다. 잘 못 풀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거는 기초적인 연산을 중심으로 기획을 한 거고, 대운동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창의력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뭐냐면 요 연산을 하는 거죠. 도형에 대한. 요거 세 개를 합치면 어떤 도형이 되겠느냐? 요거 될 것 같죠? 그럼 이제 우리 쪽으로 당긴다든지. 그래서 요게 창의력 단원과 관련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이것도 역시 4, 5학년용 연산 게임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순서를 맞추는 건데요. 자, 여기서 1, 2, 3, 4, 5죠? 거꾸로 온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그 연산을 빨리 해서 순서대로 맞추는 거죠. 굉장히 그 기억력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고민을 해서 카운트 블럭은 아까 그 잠깐 말씀하셨지만 쌓기나무 있죠. 쌓기나무 단원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카운트 블럭의 핵심 포인트는 돌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뒤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공간 지각력이 낮은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 하이로우 카드 게임은 정말 공을 많이 들인 게임입니다. 뭐냐면 이거는 저도 한 판을 못 깨봤는데 지금 나한테 10장 저쪽에 10장이 있는데요. 9에 가까운 수를 만듭니다. 그럼 1하고 8하고를 더하면 당연히 9에 가까운 수겠죠. 그럼 쟤도 당연히 9를 낼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도 어떻게 해서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9를 만들었기 때문에 비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한테 남아있는 카드가 있고 다음 판 넥스트 미션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1 더하기 8을 할 거냐 2 곱하기 4 할 거냐 그걸 맞춰야 된다는 거죠. 얘한테 있는 카드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38연승이 최고 기록입니다. 이게 진짜 저 한 판을 잘 못 깨겠던데 이걸 다 이겨야 한 판이에요. 몇 승 몇 패로 나뉘어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하면은 상대방의 우리 확률과 통계, 저 이산수학에 게임 의사결정이라는 파트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파트와 연관 있게 만든 게 바로 이 하이로우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게 이런 것들을 점점 이제 활성화해 나가. 이거는 정말 3, 4학년용 새를 잡아라. 자, 2학년이 제일 쉽습니다. 왜냐면 곱셈 99가 나오기 때문에 분수 연산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자, 9, 45죠? 리드를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아주 저학년용 게임이 있고요. 저희가 정말 멋지게 기획한 7교판. 이걸 어떻게 7판에다 할 수도 없고 그럼 교구를 살려고 그랬더니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요거.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7개의 게임이 다 단원이나 우리 교재에 있는 거랑 최대한 연관시켜서 만들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칠판으로 강의 못할 것들은 여기서 한번 게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학습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연구 개발할 것이고요.